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브릭스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일시 중단하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국가들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는 브릭스가 최근 2배로 늘어남에 따라 가장 최근에 가입국들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가입 희망국의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브릭스에는 올해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가세 1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 10월 카잔 브릭스 정상회담 의장국인 러시아는 브릭스 가입 자격 조건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에 대한 불법 제재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러시아는 브릭스 창설 멤버 인도가 미국의 꼬임에 빠지는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리마코프스키 추제이냐 프리마코프 톡쇼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는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서방이 이를 방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인도, 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 개념은 탈냉전 국제관계체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1998년 12월 예프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가 제기한 것입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3국 협력을 유지하려는 열망은 베이징과 뉴델리에서 분명하다면서 3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 문제와 글로벌 의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채택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서방은 3개국의 연대를 원치 않으며 모든 방법으로 이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순간에도 서로 대화하는 게 유익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문제를 먼저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러시아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든 인도와 중국의 화해를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6월 26일 브리핑에서 러중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공존 같은 중국의 외교 원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가 중국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거나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 전략적 연계는 불가분하며 세계와 유라시아 안전 보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5월 베이징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격동의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적절히 시험대에 오르며 강인함과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러중 관계에 대한 자하로바의 평가는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한국인들은 흔히 러시아와 중국이 물과 기름과 같다 결코 융화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바보 지식인들은 조금 주워들은 게 있으면 마구 떠든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두 나라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단극 헤게모니에 맞서고 있습니다. 5월 동주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처럼 손을 맞잡은 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급속히 가까워져 중국은 속으로 시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극동연해주를 중국에 개방해주는 선물로 이를 무마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북빙양을 중국에 열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의 적국인 폴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집단 서방의 대결 정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이용해 유럽을 갈라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맹우인 헝가리, 세르비아와의 관계도 돈독히 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나토, 미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반러시아 제재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EU 국가에서 계획된 가치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EU 기준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GDP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가 165.5%, 이탈리아 140.6%, 프랑스 111.9%, 스페인 109.8%, 벨기에 108%, 포르투갈이 107%, 영국이 100%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부채가 생산량을 초과하는 것은 현재 지표로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이를 파산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얘네들 다 망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제재에 명백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여전히 자살적인 러소포빅 과정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G8이 되고 싶다고도 하는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쪽은 망하는 줄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